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하지만 평소엔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벌이 가장의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역 시절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정작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어느새 외로움이나 허탈감, 그리고 때로는 우울감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하면서는 늘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지만 이제는 역할이 바뀐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까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외벌이 가장들이 은퇴 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또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두면 조금 더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친구나 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심지어는 자존감의 추락까지도 천천히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일이 사라지자 내 존재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던 동안에는 늘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았던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삶 전체가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한 분은 35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셨는데 은퇴를 하자마자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고 자신감도 뚝 떨어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은퇴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끝났구나 싶은 생각에 빠져서 우울감까지 겪게 되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평생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는데 일 그만두자마자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싶은 허무함에 젖어버리셨대요. 이렇게 일을 손에서 놓는 순간 삶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오롯이 일에만 정체성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 말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취미든 동호회든 지역 커뮤니티든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내려놓은 후에도 내 삶을 채워줄 무언가가 있어야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둘째, 가족이랑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만요, 막상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더라고요. 한 예로 오랜 시간 대화를 거의 안 나누고 지내던 부부가 은퇴하고 매일 마주하게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해서 서로 피해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딸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자주 말을 걸고 조언을 해줬는데 딸은 그걸 잔소리로만 받아들이니까 결국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아이가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야 해 하면서 좀 낯설게 구는 걸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인 정서적인 거리감 때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만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은퇴 전부터라도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셋째, 은퇴하면 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그냥 알뜰하게 살면 괜찮겠지 싶으셨을 텐데요. 막상 은퇴 후 현실을 겪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한 분은 퇴직 후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셨는데 별 준비 없이 시작했던 터라 몇 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에 기댔지만 병원비, 공과금, 자녀 학자금 같은 고정 지출까지 감당하려다 보니까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지내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면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삶 전체가 위태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필요한 건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부터 따져보고 생활비 줄일 부분은 없는지, 자녀에게는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도 미리 합의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나 취미 기반의 소소한 수익 활동도 미리 탐색해두면 훨씬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어요. 넷째,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면서 세상이 너무 조용해진 느낌이 들어요. 직장 다닐 땐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술 한 잔 기울이던 친구들이 은퇴하니까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어느 순간에는 폰 연락처만 남아있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늘 함께하던 동료랑 매주 등산 가기로 했는데 한두 번 못 나오더니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돼서 이제는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친구들과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지방으로 이사가고 누군가는 아프고 또 누군가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 보니 모임이 끊기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다고 느껴져서 자주 못 만나겠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주변 인간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기존 친구들 말고도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같은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들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있답니다. 다섯째, 몸이 아픈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외로워요. 나이 들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고 말한다고 해도 그 나이면 당연하지라는 반응만 들을 때 너무 외롭고 속상하죠. 한 분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가족한테 얘기했더니 괜찮으시겠죠 뭐 하고 넘기는 말에 더 서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한테 하소연했더니 오히려 상대방도 본인 얘기만 쏟아내서 결국 위로는커녕 더 외로운 기분만 들었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자식들이 다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입원하고 퇴원까지 하셨다고 해요. 몸이 아플 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아픈 거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나의 몸 상태를 함께 걱정해줄 누군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해요. 가족이 아니라도 건강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집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엔 이제 푹 쉬어야지 싶었는데 며칠만 지나면 TV 보는 것도 지겹고 누워있는 것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날이 많아지죠. 한 분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10마디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너무 놀라셨대요. 그렇게 말이 줄어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어색해지고 심지어 마트 가서 계산할 때조차 입이 잘 안 떨어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대화 상대가 없어지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되뇌게 되는데 그게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괜히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동무가 없어지니까 강아지랑 하루 종일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우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서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주 1회라도 정기적으로 사람 만나는 모임, 예를 들어 탁구 동호회, 노래 교실, 자원봉사 같은 것도 좋고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해놔야 내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일곱째, 자식들이 쉬세요라고 해놓고 막상 신경도 안 써줄 때 더 서러워요.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은퇴하면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먼저 나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라 하시잖아요. 자식들도 그 말에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등 토닥여주고요. 근데 그게 전부일 때가 문제예요. 어떤 아버지는 은퇴 직후까진 자주 전화도 오고 안부도 묻더니 몇 달 지나니까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싶었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손주 데리고 놀러 와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손주 맡기기만 하고 부모는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가지도 않아서 그냥 애 봐주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버지,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좋게 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버지한테 기대는 것도 상의하는 것도 없다는 말로 바뀌는 것 같아 서운했다고 하셨어요. 이럴 땐 정말 마음이 헛헛해지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요, 자식들과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외롭다, 너희랑 이런 시간을 더 갖고 싶다라고 직접 표현해야 해요. 기대지 않으려고 감정을 숨기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그게 서운함으로 변하니까요. 여덟째,
배우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많아져요. 평생 일하느라 같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부부가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다 보면요. 좋은 날도 있지만 어쩔 땐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아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한 분은 은퇴 후 부인이 해주는 밥을 매일 먹으며 고마웠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밥 해주는 것도 이제 지친다라고 말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아내가 자신이 집에만 있는 걸 답답해하길래 좋은 마음으로 여행도 가자고 하고 선물도 사줬는데 오히려 그런 돈 있으면 조용히 책이나 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둘이서 자주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고 오셨대요. 집이 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 같다고까지 하셨죠. 이럴 땐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면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각자의 취미 시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관계도 필요하고요. 무조건 같이 있는 게 부부 금슬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이 있어야 대화도 더 부드럽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아홉째,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현역 시절엔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성과 내고 점심도 먹고 일과를 쭉 따라가는 구조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루하루가 복사 붙여넣기처럼 반복되면서 삶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한 분은 눈 떠서 밥 먹고 TV 보다 자는 게 전부인데 이게 30년 더 이어진다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게 우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껴져서 아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점 생활 리듬도 망가지고 결국 건강도 나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손주 생일이나 명절 말고는 특별한 날이 없어서 달력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목표를 갖는 거예요. 하루의 루틴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은 걷기 운동, 화요일은 손주와 전화통화, 목요일은 글쓰기, 토요일은 시장 나들이 이런 식으로요. 일정 안에 작은 이벤트가 들어가면 삶이 확 살아납니다. 열째,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예전에 당당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도 구부정하고 표정도 흐릿한 내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아요. 한 분은 늘 당당하게 살았는데 퇴직 후 내가 이제 무슨 역할도 없고 사람들도 날 찾지 않고 하면서 자신감이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예전엔 말끝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큰 소리 치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안 나오고 그냥 말없이 뒷자리에 앉게 된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모임에 가도 스스로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지 하고 입을 다물게 되면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스스로를 격려해야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어디서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어떤 방식이든 내가 나를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기, 동네 아이들한테 과외해주기, 동영상 찍어서 내 이야기 공유하기, 뭐든 괜찮아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때 다시 삶에 활력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외벌이 가장들이 은퇴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현실들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에서 손을 뗀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나를 위한 진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단,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 인생이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